라스베가스는 계획 없이 움직이면 생각보다 지출이 빨리 늘어나는 도시예요. 호텔 앞만 구경해도 식당, 바, 공연, 쇼핑까지 다 있으니까 어느 순간 예산이 훨씬 커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어디를 중심으로 보면 좋은지만 알고 가도 괜히 비싸게 돈 쓰지 않으면서 베가스를 제대로 즐길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라스베가스에서 무료로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대표 명소들과 주요 호텔에 놓치면 안 될 포인트들을 정리해볼게요. 그럼 여행 경비 아끼면서 분위기는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베가스 여행 바로 가보실까요? 라스베가스 호텔 투어는 유명하지만 막상 가면 어느 호텔에서 무엇을 봐야 할지 막막할 수 있는데요. 일단 처음이라면 벨라지오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데요. 스트립 중앙에 있어서 접근도 쉽고 즐길 수 있는 컨텐츠의 밀도가 가장 높은 호텔이에요. 벨라지오 분수쇼는 워낙 유명하지만 실제로 보면 또 생각보다 규모가 훨씬 큰데요. 보통 평일은 오후 3시부터 시작해서 7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저녁 7시 이후에는 15분 간격으로 진행되고요. 주말에는 낮 12시부터 시작하는 편이에요. 낮에도 밤에도 예쁘기 때문에 두 모습 다 보시길 추천드려요. 이렇게 분수쇼를 보고 호텔 안으로 들어가면 로비 천장에 있는 데일치울리의 유리 작품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은 2000개가 넘는 핸드블로운 유리꽃으로 만들어진 대형 설치 작품이에요. 체크인 로비 천장을 올려다보면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로비에서 실내 정원 표지판에 따라가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이 공간은 1년에 보통 5번 정도 테마가 바뀌는데요. 1월부터 2월은 음력설 테마로 꾸며지고 11월 말부터 1월 초는 연말 홀리데이 전시가 이루어져요. 저는 2월에 방문해서 음력설 테마 데코를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인테리어 기간에는 1, 2주 정도 설치 작업이 진행돼서 일부 구역이 공사 중일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시면 더 좋아요. 실내라 계절 상관없이 방문하기 좋고 1년 내에도 큰 규모로 업데이트되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벨라지오를 다 둘러봤다면 조금만 더 올라가서 시저스 팰리스로 넘어가 볼까요? 시저스는 밖 분수대도 너무 예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더 화려해요. 포럼샵스는 시저스 팰리스 호텔 안에 있는 대형 쇼핑몰인데요. 천장이 하늘처럼 연출되어 있고 로마 테마 구조물들이 크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꼭 쇼핑을 하지 않더라도 볼거리가 충분한데요. 포럼샵스 중앙에는 로마 신전 컨셉의 대형 원형 분수가 있고, 분수를 바라보고 왼쪽 끝에는 아틀란티스 쇼가 진행되는 분수가 있는데 보통 정시에 시작하고 약 10분 정도 진행돼요. 참고로 저는 갈 때마다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실제로 이 쇼를 보지는 못했어요. 시간 맞으면 한번 둘러보면 좋겠다 하는 정도로 여유있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저스 팰리스를 보고 나왔다면 이제 스트립을 한번 건너가 볼게요. 횡단보도나 육교를 이용해서 맞은편으로 이동하면 플라밍고 호텔이 바로 보여요. 플라밍고 호텔 안에는 실제 플라밍고의 서식지가 있는데요. 호텔 안쪽으로 들어가서 야생동물 서식지라는 표지판에 따라가면 되고, 카지노 구역을 조금 지나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정원처럼 꾸며진 공간이 나와요. 실제 플라밍고가 있고 물새나 거북이도 함께 볼 수 있어요.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스트립 한복판에서 이런 공간이 나온다는 게 의외인데요. 화려한 호텔 구경을 하다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구간이라 좋은 것 같아요. 입장료는 없고 보통 낮 시간대에 운영을 하고 늦은 저녁에는 문을 닫는 경우도 있어서 낮에 들리면 좋을 것 같아요. 플라밍고를 보고 다시 스트립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 베네시안이 나와요. 베네시안은 겉에서만 보고 지나가기 아까운 호텔인데요. 안으로 들어가면 실내 운하가 조성되어 있고요. 천장이 하늘처럼 연출되어 있어서 실내지만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운하가 흐르는 구조라서 생각보다 규모가 되게 커요. 곤돌라 타는 건 유료이지만 굳이 타지 않아도 분위기 느끼기엔 충분하고요. 사진 찍기에도 좋고 동선상 윈호텔이나 스피어 쪽으로 이동하기 전에 잠깐 들르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윈호텔이 나와요. 윈호텔은 전체적으로 더 정돈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데요. 로비 쪽에는 대형 플라워 디스플레이가 있고 회전목마 형태의 장식물이 사진 포인트로 꽤 유명해요. 그리고 윈 안에는 대형 곰돌이 조형물도 있고요. 유명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도 있어서 단순 숙박시설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갤러리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천천히 한 바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호텔 왼편으로는 레이크 오브 드림이라는 쇼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주변 레스토랑과 바 구역에서 볼 수 있는 쇼인데 보통 해가 진 이후 30분 간격으로 여러 차례 진행되는 편이에요. 호텔 로비와 연결되는 테라스에서 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가장 상징적인 랜드마크인 스피어, 내부는 티켓이 있어야 입장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티켓 금액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보고 싶은 공연이 아니라면 큰 비용을 내고 들어가는 게 망설여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베네시안에서 윈 방향으로 걸어가는 육교 위에서 스피어를 잘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포토스팟 팁을 드리자면 리조트 월드 호텔 안에 있는 미니 스피어 앞에서 사진을 찍기에 정말 좋더라고요. 라스베가스에 처음 오면 대부분 웰컴 투 라스베가스 사인부터 떠올리실 텐데요. 스트립 남쪽 끝에 있는 그 유명한 사인이요. 만달리나 베이 쪽에서 조금 더 내려간 위치에 있고 낮부터 밤까지 항상 사진 찍으려는 줄로 붐벼요. 1959년에 설치된 이후로 베가스를 상징하는 대표 아이콘이 되어서 라스베가스에 오면 꼭 사진을 남겨야 하는 곳 중 한 곳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색다른 베가스 사진을 줄 서지 않고 찍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아트 디스트릭트 근처 빈티지 스타일 베가스 사인이에요. 스트릿과 분위기가 완전 달라서 로컬 베가스의 느낌을 담기 좋고 웰컴 사인만 찍고 끝내기보다는 아트 디스트릭트를 함께 묶어서 카페나 빈티지 숍까지 둘러보는 코스로 잡으면 너무 좋아요. 최근 몇 년 사이 스트립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파크 MGM 맞은편 예전 하와이 테마의 작은 야외 쇼핑 단지였던 공간에 새로운 복합단지가 들어왔어요. 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면 오픈형 오버룩 플랫폼이 나오는데 누구나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대부분 전망이 좋은 레스토랑이나 바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별도 이용료 없이 스트립을 내려다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다만 그늘막이 없어서 한낮에는 더울 수 있고 아직 일부 상업 공간은 입점이 진행 중이라 약간 어수선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해질 무렵에 올라가면 분위기도 좋고 한눈에 보이는 뷰가 정말 장관이에요. 라스베가스는 네바다주 법상 공공장소 음주가 비교적 허용되는 도시라 플라스틱 컵에 담긴 음료를 들고 걷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근처 ABC 스토어 같은 곳에서 음료를 사서 오버룩에 올라가 뷰를 보며 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국 대부분 도시에서는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베가스에서만 가능한 경험이기도 해요.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대형 인앤아웃 매장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매체에서는 가장 큰 매장이라고 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는 없고요. 다만 규모 면에서 상당히 큰 편이고 완공이 되면 스트립의 새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업데이트되고 있는 라스베가스예요. 오늘은 라스베가스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명소들과 요즘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스트립의 모습까지 정리해봤어요. 미국 물가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고 특히 베가스는 비싸다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보면 좋은지만 알고 가도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면서 충분히 만족도 높은 여행이 가능해요. 채널에 라스베가스에 관련된 다양한 영상이 있으니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